안녕하세요. 2026년 8월 19일 365일차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. 마음 붙일 곳. 교회에 무슨 가든자가 붙은 음식점에서였다. 다녀 나오는 길에 담 밑에 버려진 듯이 빈 채송화를 보자 반색을 하고 꿇여 엎드려 씨를 받았다. 채송화는 우리 집 마당에도 지천으로 피어 있는데 뭐하러 또 씨를 받느냐고 딸이 물었다. 야, 이건 옛날 채송화잖아. 보렴. 나는 여린 빛깔로 조그맣게 핀 채송화를 눈으로 애모하며 작은 꽃갈 속에 다부지게 담긴 꼭 파리똥만한 씨를 조심조심 손바닥에 털었다. 우리 엄마는 아마 옛날이란 소리를 하루에도 20번은 더 하시는 것 같아요. 딸이 같이 간 일행에게 웃으면서 말했다. 간접적인 핀잔 같아도 육신에 대한 연민가치도 들렸다. 내가 그랬던가.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아득해졌다. 어떤 때는 작년 일도 옛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. 맛있는 건 다 덮어놓고 다 옛날 맛이라고 하고 사람도 좀 진국이거나 예의 바르다 싶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 옛날 사람이라고 말해버린다. 일전에는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입을 만한 옷이 없나 기웃거리는데 매장 아가씨가 앵두색 잇도리를 어깨에 걸쳐주면서 입어보라고 했다. 나는 나 같은 옛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입느냐고 손사래를 치면서 돌아섰다. 할머니나 노인 소리는 듣기 싫어하면서 옛날 사람이라니. 옛날 사람이면 늙은이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 아닌가? 나는 현란하게 흥청대는 첨단의 소비문화 한가운데서 미아가 된 것처럼 우두망찰했다. 그때 그 미아의 느낌은 공간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인 거여서 어딜 봐도 기로나 추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것이었다. 파출부한테 잔소리를 할 때도 먹다 남은 고기나 생선, 소시지 따위는 지딱지딱 버리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고 우거지나 시어빠진 무청은 왜 버렸냐고 야단을 친다. 무만 잘라먹고 남은 총각 김치에 무청을 차곡차곡 모아두면 나중에 표면에 골마지가 낀다. 그걸 바지락 물에 빨아 우려내고 나서 멸치나 몇 개 들어뜨리고 지진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 없다. 그래서 나는 그걸 물에 헹굴 때 단 한 오락이라도 떠내려갈까봐 안달을 한다. 그래서 아줌마는 나한테 할머니는 우거지라면 치를 뜬다고 흉을 본다. 아무리 헹구어도 남아있는 곰삭은 시간의 맛, 절대로 인공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 맛은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고독의 맛이기도 하다. 아무하고도 그 맛의 밑바닥, 궁핍했던 시절이 내 혀끝에 남긴 맛에 오지만은 나눌 수가 없다. 그래서 나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아귀아귀 포식하고 나면 슬프다. 옛날 꽃에 집착증을 보인 것은 이곳 아치울로 이사를 하고 나서이다. 아치울 집으로 자주 이사하기 전 오두막을 한 채 사놓고 작업실 삼아 가끔 드나들기만 할 때 나는 어디엔가 아치울 마을이 마음에 든 까닭을 고향 마을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쓴 적이 있다. 딱히 고향 마을이라고 그러지 말 걸 그랬다.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대개 산이 아득하게 감싼 골짜기나 상기슭에 마을이 생기고 그 조붓한 평지가 두 팔 벌린 산새와 함께 흘러내려
넓은 벌이 된 곳에 마을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논밭이 있고 벌 끝에는 냇물이 흐르게 마련이다. 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던져진 박적골도 그런 전형적인 농촌이었고 아치울도 그러했다. 아마 그렇다고 여기고 싶었을 것이다. 아치울에서 바라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흐르는 한강을 박적골의 앞벌을 흐르는 냇물처럼 여겼으니까. 박적골 냇물은 보통 때는 마을에서 잘 안 보이다가도 장마가 지면 내 가슴까지 차오르는 느낌으로 부풀어 오르곤 했다. 그러나 여름이면 개구리 울음 낭자하던 아치울 앞벌은 택주가 되어 하루가 다르게 새 집들이 들어서고 유장하게 흐르던 한강도 집들이 가려 시야가 좁아지면서 호수처럼 보인다. 아치울이 그렇게 반란 까진 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뭘 찾아 먹으러 이 나이에 이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것일까. 문덕문덕 남의 일처럼 딱해질 때가 있다. 내 나이란 더는 이사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할 나이 아닌가. 이사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붕꽃, 곽꽃, 봉숭아, 백일홍, 활령, 꽈리, 옥자마 따위 내 유년의 뜰의 촌스러운 화초를 사다 심거나 씨를 뿌리는 일이었다. 내 유년의 뜰은 정확하게 말하면 안채 뒤에 있는 뒤란이었다. 거기 내 차지였고 사랑해서 내다볼 수 있는 앞마당은 할아버지 거였다. 할아버지가 마당가엔 모란이 몇 폭이 있을 뿐 전체가 맹숭맹숭한 흙바닥이었다. 나는 한 번도 할아버지가 당신 손으로 마당을 쓴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마당에 선명하게 쌀이 빗자루 자국이 나 있지 않으면 여태 마당도 안 쓸었다고 호령을 했다. 이렇게 할아버지 마당은 위압적이었지만 뇌 뒤라는 아득하고도 거칠 것이 없었다. 한겨울만 빼고는 늘 꽃이 피고 졌다. 뒤란에 피는 꽃들은 아무도 씨 뿌리거나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아무렇게나 피는 꽃들이었고 나는 한 번도 그것들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. 그것들은 우연히 던져진 환경의 일부였고 더 좋은 세상도 더 나쁜 세상도 상상할 수 없는 충족된 나의 온 세상이었다. 그것들이 어김없이 알려주는 시간이나 계절의 순환에도 나는 그다지 놀라워할 것 같지 않았다. 하지만 박적골 집에서의 평화와 자연의 순환은 분명히 꿈과 상상력이 되어 내 요년에 아직 연약하고 순결한 내에 입력되어 있으리라 믿는다. 행이나 불행이란 잣대로는 잴 수 없는 내 유년기의 완벽한 평화는 그러나 언제고 그 길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상실을 예감해서 벌써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. 마치 요람색의 평화처럼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안 분위기로 봐서 언제고 그 길 떠나 대치로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. 대치로 끌려나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줄창 열등색 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것도 너 공부 못하면 시골로 쫓아보낸다는 엄마의 위협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. 그때 나는 엄마가 나를 대치로부터 추방해 주길 얼마나 바랐던가. 그러나 다 커버린 아이가 아무리 어린 양을 해봤댔자 요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. 막연하게나마 사람 사는 이치에 대해 그 정도의 물리가 튀고부터 조금씩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다. 아치울 마당의 꽃들도 첫 해만 씨를 뿌렸고 그 이듬해 부터는 내 유년의 뒤란에 아무렇게나 피던 꽃들처럼 그 자리에서 저절로 돋아나게 되었다. 그러나 이름만 같을 뿐 옛날 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게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. 옛날 꽃들은 다 수수한 혹겹이었는데 요새는 채송화도 백일홍도 한련도 다 겹으로 피고 송이도 크고 빛깔도 현란하다.
옛날보다 더 보기 좋게 종자가 괴량된 것 같은데 내 소원은 화려하거나 신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 붙일 수 있는 꽃이다. 내 마음은 너무 오래 정처 없이 떠돌았다. 나도 임의로 할 수 없던 내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유턴을 해서 시발점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걸 요즘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. 나는 이 집에서 평화롭게 소멸하고 싶다. 내가 재현하고 싶은 건 옛날 꽃이 아니라 어린 날 맛본 푹 파묻혀 단잠에 들고 싶은 요람 같은 평화다.